즐거운 수학사냥 장아찌입니다. 오늘 함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볼 건데요. 첫 번째, 1대1 함수라는 게 있어요. 1대1 함수라는 건 뭐냐? 자, 함수 fxy에서 정의역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그것의 함수값도 같지 않을 때, 이럴 때를 1대1 함수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의역의 어떤 원소가 다르면 거기에 함수값도 다를 때 그 말인데, 쉽게 말하면 좀 이런 그래프예요. 자, 그래프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간 거, 이렇게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자, 정의역의 아무 원소나 두 개를 잡았을 때문에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아무 원소나 x1하고 x2 이렇게 잡았을 때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 함수값을 fx1이라고 그러죠. 여기 함수값을 fx2라고 해요. 자, 이렇게 f1, x2, 자, fx1, fx2 요 값이 같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런 그림이라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냈다면 정의역의 원소가 다를 때 함수값이 다르다. 아무거나 두 개를 택해도 이렇게 함수값이 다를 때 그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반대로 이런 경우를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요. 정의역에 이런 경우에 여기랑 여기를 좀 본다면 여기가 x1, x2라고 해봅시다. 자, 이런 게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지금 fx1인 거죠. 근데 x2도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fx2도 얘랑 같은 거지 지금. x1의 함수값, x2의 함수값이 둘이 같은 경우야. 이런 경우라는 것은 이렇게 높이가 똑같은 곳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것은 뭐야? 함수값이 똑같잖아요.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높낮이가 좀 다른 거, 높이가 다르잖아요. 높낮이가 좀 다를 때 아무거나 두 개를 택해도 높낮이가 다르다 그 말은 그래프가 뭔가 이런 식으로 되거나 또는 이렇게 내려가거나,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가 증가라고 하는데 얘는 또 감소 함수라고 그러고요. 계속 그래프가 올라만 가는 그래프가 되거나 내려만 가는 그래프가 있을 때, 이런 그래프일 때는 어떤 두 녀석을 정의역에 어떤 두 녀석을 잡아도 거기에 함수값은 반드시 다르겠죠. 계속 그래프가 올라만 가거나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도 똑같은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려온 구간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그래프들은 아까 본 것처럼 x 원소 아무거나 두 개를 잡다 보면 함수값이 같은 경우들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요런 거 그 말이에요. 요런 거. 자, 요런 것은 우리가 정의의 그 원소가 같지 않을 때는 다르면 그 말이죠. 그것의 함수값도 반드시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러는데 저런 것을 1대1 함수라고 한다. 이런 그래프를 1대1 함수의 그래프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것은 1대1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1대1이란 말은 우리가 함수의 기본 개념에서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된다 그런 거라 이제 서로 다른 녀석에게 대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야? 정의역의 두 녀석이 한 녀석에 대응되어 있죠. 여기 함수값이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1하고 2라고 합시다. 그러면 1이 3한테 2가 3한테 이렇게 대응된 것을 말해요. 이런 그래프란 것은 이런 그래프를 말하는 거예요. 두 녀석이 한 녀석한테 대응됐다. 함수값이 같다는 것은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다대일 대응이라고 합니다. 다대일 대응. 그렇죠? 이런 것은 두 녀석이 한 녀석한테 갔다. 여러 개가 한 녀석한테 대응됐다. 다대일이라고 그러죠. 어떤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고 이런 경우는 보통 다대일 대응 함수예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올라만 간다거나 내려만 간다거나 그럴 때는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런 것을 1대1 함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1대1 함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증가만 한다든지 감소만 한다든지 그래프가 올라만 간다든지 내려만 간다든지 이럴 때를 1대1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가 1대1 함수고요. 그래서 그래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1대1 함수인 f의 치역의 임의의 원소 k에 대해서 y는 k와 y는 fx의 그래프는 한 점에서 맞는다. 자, 1대1 함수의 구분에 관한 건데 다시 좀 깔끔하게 그려보면,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만 간다거나 뭐 이런 거라겠죠. 자, 이런 것은 y의 원소, 자, 치역의 임의의 원소 K에서 치역의 임의의 원소, 치역이니까 y 값의 임의의 원소니까 아무데나 뭐 이런데 그 말이에요. 자, 이런데 잡아서 y는 K 그랬으니까 y는 K는 이렇게 가는 거 말이야. 여기가 K라면이 여기가 K라면 이렇게 가는 거 그 말이지. 자, 이렇게 아무데나 막 이렇게 그었을 때 그 말이야. 아무데나 치역의 임의의 원소 잡아서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리면 이런 데서 뭐야 한 점에서만 지금 만나고 있죠. 그 직선하고 이 fx의 그래프는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지. 자, 요럴 때 그 말이야. 그럴 때 그것이 바로 1대1 함수의 그래프다 그 말이야.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갔다면 이렇게 그림 뭐야. 두 점이나 또는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난 게 있지. 요런 것은 1대1 함수가 아니다 그 말이야. 1대1 함수가 아니다. 알죠? 이렇게 올라만 가거나 내려만 가거나 그런 녀석은 아무렇게나 그려도 반드시 한 점에서만 만난다 그 말이야. 자, 그럴 때가 1대1 함수의 그래프 상태다 그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1대1 함수 그래프의 특징,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그래프가 올라만 가거나 내려만 가거나 올라갔다 내려가거나 내려왔다 올라가거나 이런 것은 이런 것이 생겨서 1대1 함수가 아니다 그 말이야. 자, 그것은 이제 다대1 함수가 되는 겁니다. 어떤 좀 다른 말이고 1대1 함수라는 것은 이런 거다. 자, 핵심 표현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그것의 함수값도 반드시 다를 때 아무 두 원소를 잡았을 때 이야기해요. 그럴 때가 1대1 함수다. 1대1 함수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방법은 가로 방향으로 y는 k를 아무렇게나 그렸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면 어느 지점에서도 한 점에서만 만나면 1대1 함수의 그래프다. 그래프를 보고 1대1 함수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이제 1대1 함수랑 비슷한 표현 1대1 대응이란 말이 있어요. 자,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는 뭐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함수 fx는 y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고 치역과 공역이 같다. 자, 요 말이 좀 다르고요. 정역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아까는 똑같은 말이 써졌어요. 자, 정역의 원소가 다르면 그 말이에요. 임의의 원소 두 개를 택했을 때 그 원소가 다르면 그것의 함수값도 다르다. 이것이 이제 아까랑 비슷한 표현이죠. 똑같은 표현이고. 자, 그런데 이때 함수, 이 녀석을 1대1 대응 함수라고 하는데 1대1 대응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조금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라고 하는데 아까랑 차이점은 여기에 치역과 공역이 같다 그 말이에요. 치역과 공역이 같다. 예. 대응 관계로 말하면 좀 이런 거예요. 자, 1대1하고 1대1 함수 구분하기 위해서 만약에 1, 2, 3이 있다. 1, 2, 3, 4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갔는데 뭐 이렇게 갔다. 이런 거. 자, 이런 거 보세요. 자, 정역이 이렇게 있고 공역이 있는데 서로 다 다른 녀석. 자, 정역의 원소가 틀리면 공역의 원소도 틀리죠. 치역의 원소가 틀리지. 그래서 서로 다 다른 녀석한테 갔어요. 그런데 이 녀석은 지금 대응이 안 되고 남아있죠. 자, 이런 거 이제 1대1 함수라고 해요. 자, 1대1 함수. 그렇죠? 1대1 함수는 이 녀석이 이렇게 대응 안 된 녀석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있는 경우. 자, 이것도 뭐야? 이것도 서로 다 다른 녀석에게 대응됐죠. 서로 다 다른 녀석에게 대응됐다. 이 말이 같은 녀석, 한 녀석이 한 녀석도다. 그 말이 이런 것이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1대1 함수예요. 보니까. 이것도 1대1 함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 여기는 아까 치역은 얘고 공역은 요거 4개죠. 자, 공역은 4개인데 치역은 3개지. 자, 근데 이것은 공역이 3개인데 치역도 3개. 자, 이것은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 그래요. 공역 전체가 치역인 경우 그 말이에요. 이거 전체가 치역인 경우에 이건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특별히 1대1 함수 중에 특별하게 1대1 대응이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1대1 대응은 이런 경우만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거 전체가 다 치역일 때, 다 대응됐을 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1대1 대응. 이렇게 치역이 전체 같지 않더라도 치역이 공역하고 같지 않은 이런 경우에 어쨌든 간에 서로 다 다른 녀석에게 대응됐을 때 그때는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함수의 부분집합이다. 자, 이런 것도 1대1 함수, 이것도 1대1 함수라고 하니까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 속해 있는 거지. 저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관계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치역과 공역이 같은가 안 같은가. 그것이 이제 1대1 대응을 좀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랬죠? 자, 이제 그것은 좀 더 이제 그래프로 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자,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그래프, 정역과 공역이 모든 실수일 때, 자, 정역과 공역이 모든 실수라고 했을 때 1대1 대응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웠던 1차 함수 같은 거, 이런 것은 뭡니까 이제 정역은 모든 실수, 공역도 모든 실수인데 이것의 치역이라는 것은 그래프의 y값들이야. 자, 치역이라는 것은 그래프의 y값들의 집합이에요. 만약에 뭐 그래프가 이렇게 같다. 여기에 함수값은 여기죠. 여기 함수값은 여기, 여기 함수값은 여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데, 또 여기라면 여기, 뭐 여기라면 또 0이죠. 여기는 또 여기, 여기는 여기, 막 이런 식으로. 여기 따지면 이런 모든 점들이 지금 치역이 되는 거지. 치역의 y값이요. 그 y값들의 집합, 이거 전체는 뭐야? 실수죠, 지금이. 그러니까 원래 정역도 실수인데, 공역도 실수인데, 자, 공역이 실수인데, 치역이 얘도 지금 모든 실수예요. 자, 모든 실수. 공역이 모든 실수인데 치역도 모든 실수야. 이 그래프의 y값들도 다 지금 치역인데 y값을 치역이라고 하는데 그 녀석이 바로 모든 실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이 지금 일치하는 상황이죠. 자, 저런 것을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1대1 함수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자,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있다는 말이야. 자, 원점이고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뭐야? 공역 자체는 모든 실수입니다, 지금. 자, 함수의 정의에서 줬어요. 공역은 모든 실수. 근데 치역이란 건 뭐냐? 치역은 뭐냐? 자, 치역이라는 것은 그래프의 y값들의 집합이야. 여기 y값은 여기, 여기 y값은 여기, 여기 y값은 여기, 여기 y값은 여기, 여기는 여기, 막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다 보면 이 녀석이 지금 x축으로 쭉 다가가고 있죠. 지금 점근선이야, 점근선. 그러면 x가 0인, y값이 0인 그런 것이 없죠. y값이 0보다 작은 적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y값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0보다 큰 녀석. 자, 치역은 y값은 0보다 크다. 0보다 큰 녀석들만 치역이죠, 지금. 자, 공역 자체는 모든 실수인데 치역 자체는 0보다 큰 녀석들만 치역이야. 모든 실수 중에서 0이랑 음수가 빠져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지가 않다고 말이야. 공역과 치역이 같지가 않아요. 자, 이럴 때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는 하진 않죠. 그것은 그냥 1대1 함수라고만 할 수 있어요. 자, 서로 다 y는 k 아무 때나 이렇게 막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면 1대1 함수라고 했죠. 이렇게 1대1 함수는 맞는데 1대1 대응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1대1 함수인데 1대1 대응은 아니다. 쟤는 1대1 대응이다 그 말이고. 약간 구분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항등함수라는 게 있어요. 자, 1대1 대응, 1대1 함수 이런 것도 있고, 이제 항등함수라는 건 뭐냐? 정역과 공역이 같고, 정역의 각원소에 그 자신이 대응하는 함수. 즉, fx는 x로의 함수인데, fx는 x. 자, 그 다음에 이런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한다. 자, 이건 x에서 x로죠. x에서 y로가 아니라 똑같은 집합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fx는 x다 그 말이. 자, 우리가 이제 자, 뭐 0은 0이다, 1은 1이다, 2는 2다 이런 식으로 대응된 거구만. 이런 식으로. 자, 0은 0이고 1은 1이고 2는 2고 이런 식으로 대응된 거. 즉 우리가 표현상 f0은 0, f1은 1 그 말이야. 1에 대응하는 값도 1, 2에 대응하는 값도 2, 3에 대응하는 값은 3, 뭐 이런 식이야. 이 말을 fx는 x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3이 대응하는 거 3, 2가 2, 1이 1, 0이 0. 자, 자기 자신에 대응되고 있죠. 자기랑 똑같은 녀석에 대응되고 있어. 이런 것을 이제 항등함수, 항등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역 자체가 x랑 똑같아야 되겠지. 자기 자신하고 똑같이 대응되려면 x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해요. 항등함수인데
fx는 x 그 말이고 fx는 다른 말로 y 그 말이니까 이런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좌표로 이야기하면 0,0, 1,1, 2,2, 3,3 이런 거라서 결국 그것은 뭐야? 직선이 y는 x라는 직선이지. y는 x라는 요 직선이 항등함수의 그래프를 말해요. y는 x가 바로 항등함수. x가 1이면 1, 2면 2,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 직선의 식이 그래서 y는 x를 보통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fx는 x 이거인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한다. 항등함수 항상 자기 자신이 대응된다. 항상 같은 수가 대응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항등함수는 1대1 대응 상태다. 자, 한 녀석이 반드시 한 녀석한테 대응됐죠.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똑같죠. 이거 전체가 다 치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1대1 대응이면서 그런 거다 그 말이지. 그래서 항등함수 그래프는 또 이런 거다 그 말이고. 자, y는 x는 항등함수의 그래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함수. 그러면 그동안 상수함수 그래프도 많이 그려왔었는데, 자, 상수함수 좀 더 이제 자세히 보면, 함수 f, x의 y에서 정역 x의 각원소 x의 공역 y의 단 하나 연소가 대응될 때, 즉, fx는 c는 어떤 상수 그 말이에요. c는 공역의 어떤 원소고요. 이럴 때, 이를 상수함수라고 한다. 상수함수 그래프는 이런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정역과 공역이 있을 때, 자, 공역에 이제 어떤 뭐 실수가 있든 뭐가 있든 이따 하고요. 자, 1, 2, 3, 4쪽 있는데, 자, 여기 어떤 뭐가 있어요. 뭐 1, 2, 3, 4 뭐가 있다 합시다. 근데 이 녀석이 다 뭐 2한테 가고, 얘도 2한테, 얘도 3도 2한테, 4도 2한테, 모든 녀석이 다 이런 식으로 2한테만 갔어. 그러면 우리가 F1도 2, 2의 함수값도 2, 3의 함수값도 2, 4의 함수값도 2, 뭐 이런 식이야. 그러면 x에 대한 함수값이 모두 2다 뭐 이런 거지. 어떤 녀석도 다 2에 대응한다고 소리야. x의 모든 녀석이 다 2에 대응된다고 말을 fx는 2 이렇게 말하는 거야. 2는 어떤 상수를 말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이런 거죠. x가 1일 때 2다. 1일 때 2니까 여기 2라고 치고 여기. 자, 1일 때 2는 여기 그 말이에요. 자, 2일 때 2 여기 그 말이고 3일 때 2 여기 4일 때 2 여기 막 이 말이야. 이걸 점으로 찍으면 이렇게 결국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그렇다면 여기도 2, 여기도 2, 여기도 2 막 이렇게 찍으면 결국은 이런 식의 어떤 직선이 나타나겠죠. 자, 그것이 바로 이런 그래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일 때, 그래프 자체가 x축하고 평행할 때, 그럴 때는 상수함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수함수는 이렇게 가는 게 다 상수함수다 그 말이죠. 자, 상수함수는 x값에 상관없이 y값은 다 상수 c라는 뜻입니다. 여기 상수함수는 자, 이제 여러 가지 함수 관련된 문제를 살짝 좀 본다면, 자, 두 집합 x는 1, 2, 3, y는 abcd 이렇게 있을 때 x에서 y를 함수의 개수를 구하자. 다음 함수의 개수를 구하자. 자, 정역이 1, 2, 3 이렇게 써요. 자, 먼저 1번 함수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는 여기서 함수가 모두 몇 가지 있느냐, 함수가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세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수용도식으로 좀 생각한다면, 자, 정역의 1이라는 녀석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자, 함수가 되려면 자, 자유대로 가면 되지. 여기 뭐 A를 가도 되고 1이 B를 가도 되고 C를 가도 되고 D를 가도 됩니다. 자, 1번이 갈 수 있는 게, 1이 갈 수 있는 게 A, B, C, D 네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 1번이 A를 갖다 했을 때 2번이 어디로 가면 될까? 함수가 되려면. 자, 근데 1번이 A로 가더라도 2가 A로 가도 상관없는 거지. 2도 A 가도 되고 다른 데 가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2번도 A를 가도 되고 B 가도 되고 C 가도 되고 D 가도 되고 자기도 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2번도 A로 갔다. 그럼 3번은 어디로 갈까? 3번. 3번도 A 가도 되는 거지. 단 녀석만 가도 상관없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A 가도 돼. 이럴 때 A 가도 되고 또 B 가도 되고 C 가도 되고 D 가도 되고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2번이 B를 갔다. 2번이 B를 갔다. 3번은 A 가도 되고 B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데로나 한 번만 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곳을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가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B를 가도 A 갈 수 있고 B 갈 수 있고 C 갈 수 있고 D 막 이런 식. 결국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모두 몇 가지냐 그 말이야. 이렇게 가는 게. 자, 뭐 이런 걸 한 가지, 이런 게 두 가지, 이런 게 세 가지 막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요것이 이제 총 가지수인데
가만 보니까 뭐야? 1번이 갈 수 있는 게 4가지. 그 한 가지에 대해서 2번이 갈 수 있는 거. 자, 2번은 1번이 A를 가더라도 또 A를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4가지인 거지. 자, 1번이 어디를 가도 2번은 A, B, C를 다 갈 수 있어요. 여기 C가 가도 마찬가지로 A, B, C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2번도 4가지 갈 수 있어. 2번이 4가지 갔을 때 3번이 어디로 갈 수 있냐? 역시 마찬가지로 4가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연달아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곱하기로 구하는 거겠지. 이것의 총 가지수는 하나당 요거 하나당 다시 4개씩 갈라지고 요거 하나당 다시 4개씩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 4, 4배가 돼서 4의 3제곱이라 그래요. 그래서 4의 3제곱. 4의 3제곱은 64 그렇습니다. 64가지다 그 말이에요. 됐죠? 자, 두 번째 1대1 함수의 개수. 아까는 똑같이 생각을 해요. 1대1 함수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자, 만약에 1번이 A 간다, B 간다, C 간다, D 간다 이렇게 말하면 자, 1번이 A로 가면 2번은 A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이제 1대1 함수라는 것은 함수값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1번이 A로 가면 2번은 A로 못 가는 거야. 이제 B나 C나 D를 갈 수 있는 거지. 자, 만약에 B를 갔다. 3번은 그러면 A도 못 가고 B도 못 가요. 왜냐면 서로 다 다른 함수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게 1대1 함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B로 갔다면 C나 D를 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C로 갔다면 B나 D를 갈 수 있고, D로 갔다면 3번 B나 C를 갈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라진다 그 말이야. 자, 1번이 B로 가도 마찬가지네. 1번이 C로 가도 마찬가지. 만약 1번이 D로 갔다 그러면 2번은 D를 못 가니까 A, B, C만 가는 거고, A를 갔다 그러면 이제 C는 자, A랑 D가 빠졌으니까 B를 가고, B를 갔다면 A랑 C를 갈 수 있고, C를 갔다면 A랑 B를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거지. 전체적으로 1번이 갈 수 있는 곳은 4가지. 자, 한 녀석이 가면 2번이 이제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 3가지씩만 갈 수 있는 거지. 어느 경우에도 다 3개씩 갈라진다고 말이에요. 3배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하나에 대해서 다시 3은 2군데씩 갈라지니 2개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곱한 만큼 그 말이에요. 그래서 24가지가 되겠어요. 자, 1대1 함수의 개수는 24가지 경우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세는 게 다 하나하나 개수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이것들의 가지수가 개수예요. 자, 이게 지금 6개, 그것이 4번 있으니까 6, 4, 24가지인 겁니다. 전체가. 자, 세 번째. 상수함수의 개수. 자, 상수함수는 뭐 볼 건 없어요. 상수함수라는 것은 다 똑같은 녀석 가는 거니까 모두 다 A한테 가는 거. 이런 게 한 가지 있는 거지. 모두 다 A한테 가는 거 한 가지, 모두 B한테 가는 거 한 가지, C한테 한 가지, D한테 한 가지. 4가지가 있는 거죠, 그냥. 자, 상수함수의 개수는 여기에 개수인 거예요, 그냥. 여기에 개수가 4개면 4가지가 가는 겁니다, 상수함수는. 아무튼 이런 게 함수의 가지수다, 그 말이에요. 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함수 두 번째 문제. 자, 두 집합 x는 이거, y는 이거. 이것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2분의 1x 더하기 2 이런 관계가 있다. 자, 이것은 어떤 직선이죠. 1차 함수 모양이고요. 이 녀석이 1대1 대응일 때 상수 a와 b의 합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좀 그래프로 좀 이해를 하면 이렇게 뭐 벤다그램 식으로 알아봐도 되지만 이제 함수식이 나왔으니까 그래프로 좀 보면 2분의 1x 더하기 2라는 것은 2를 지나고요. 기울기가 2분의 1.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4를 넣으면 0이니까 뭐 굳이 함수 그래프를 준다면 마이너스 4, 여기 지나고 이렇게 가는 어떤 직선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 녀석이 그래프 식이에요. 자, 이건데, 자, 점이 여기 마이너스 2부터 A까지야. 자,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이게 마이너스 2는 여기에 있겠죠, 이렇게. 여기에, 여기 그 말이고, 그 다음에 A는 어딘지는 몰라요. A는 어딘지 모르고, 아무튼 A는 어딘가 있겠죠. 대충 여기라고 합시다, 그냥. 그 다음에 Y 값은 5까지야. B부터 5까지. 근데 B부터 5까지인데, 우리가 함수에 요것에 이제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잖아요. 1대1 대응이다 그러면 요 식 자체가 지금 1대1 대응식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뭐야? 1대1 대응인데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Y값. 자, 여기 Y값이 지금 가장 낮은 거죠, 지금. 여기 Y값이 가장 높은 거지.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큰 쪽의 함수값이 큰 거지.
여기의 함수값이 더 큰 거죠. 자, 여기 이제 이 점의 좌표라는 것은 함수의 대응 관계의 어떤 짝지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 A가 높지 아무래도 마이너스 2가 낮잖아요. 그러면 A의 함수값이 높으니까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공역의 원소인데 여기가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 지금 5라고 써있죠. Y 값은 5까지. 그러면 여기가 5가 돼야 된다. 그 소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B인데 여기가 바로 B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가 가장 작은 녀석. 자, 마이너스 1일 때가 작은 녀석 B의 함수값이고 A일 때가 5다. 그 말이에요. 자, 저래야 저것이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공역 1대1 대응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1대1 대응은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 그랬지. 그래서 공역하고 치역이 같으니까 요 y 전체가 공역인데 그 녀석이 치역하고 같아야 돼.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서 이것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a가 가장 크고 마이너스 2가 가장 낮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이 b구나 그 말인 거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즉 우리가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그때가 바로 b인 것이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예요? 이렇게 약분해서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b 값은 1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1이다 그 말이야. 1. 그 다음에 a일 때가 5야. 자, a일 때가 5니까 5는 2분의 1a 더하기 2 말 되겠지. 자, a일 때가 5다 그 말은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값은 이제 여기가 뭐 2니까 3이 필요하잖아요. 3이 되려면 a 값은 그냥 6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a 더하기 b의 합이니까 뭐 7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7. 자, 답은 이제 합이니까 7로 써주면 되겠고, 이런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자, 정역과 공역과 치역이 같은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다 그럴 때는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가장 작은 정역의 함수값이 가장 낮고 가장 큰 녀석의 함수값이 가장 커야 된다. 그 성질을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얘기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두 집합 x는 1과 같거나 크다, y는 3과 같거나 크다에 대하여 x에서 y로 함수 fx 이 녀석이 1대1 대응이다. 자, 1대1 대응이다라는 말이 좀 잘 나오죠. 자, 그럴 때 k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거 자체도 하나의 그래프죠. 자, 함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좀 그려서 생각하면 알기가 쉽습니다. 근데 2차 함수야, 2차 함수. 자, y는 이라고 쓰고요. y는 fx랑 같은 말입니다. 2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k. 자, 이렇게 쓰면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가 나오면 꼭지점부터 일단 살펴보는 거예요. 꼭지점. 자,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그래요. 자, 이것이 꼭지점의 x좌표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니까 약분해서 뭐야? 4분의 1이죠. 다른 말로. 4분의 1, 어디 여기가 꼭지점이다 그 말이야. 자, 근데 y좌표는 뭐 미지수니까 잠깐 놔두고 4분의 1, 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꼭지점이 뭐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있겠죠. 대충 뭐 여기 있다가 하고 그래프는 지금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 이야기예요. 꼭지점 여기 있다가 하든 뭐 아래에 있다가 하든 대충 이렇게 그래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정의역이 뭐라 했냐면 정의역이 1과 같거나 크다. 자, 이 그래프 전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정의역이 1과 같거나 큰 곳만 따지니까 1인 곳을 잡아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1인 곳. 알았죠? 그러니까 1과 같거나 크니까 그래프 중에서는 여기를 말하는 거지. 여기 오른쪽만 말하는 거예요. 왼쪽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그래프만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그때 공역은 3과 같거나 크대. 근데 1대1 대응이라고 했잖아요.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 자체가 치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y값이 3과 같거나 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1일 때가 가장 낮은 값이 돼야 되겠지. 1일 때가 가장 낮은 값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녀석은 대응 관계를 이야기하면 좀 이런 편이에요. 자, 정역이 1과 같거나 크다 그 말은 1부터 이렇게 쭉 있다 그 말이에요. 1, 2, 3, 4 쭉 있다. 물론 모든 실수니까 중간에 또 다른 수도 있습니다. 1, 2, 3, 4에서 쭉 이렇게 간다 그 소리예요. 자, 공역은 3부터 시작하니까 3, 4, 5, 6 쭉 간다 뭐 이런 소리. 자, 근데 이게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가 가장 낮은 값, 가장 낮은 x값이 가장 낮은 y값 여기에 대응돼야 되겠지.
여기가 바로 1,6을 말하는데 여기가 지금 가장 낮잖아요. y값이. 그러니까 여기서 1이 3에 대응된다 이 말하고 같아요. 1이 3에 대응돼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1보다 큰 녀석이 있으면 당연히 더 높은 값이잖아. 함수값이. 그러니까 1이 가장 낮은 값 3에 대응돼야 된다. 즉 그 말은 이게 1,3을 지나야 된다. 그 말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1,3을 지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1,3을 지나는 그래프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하고 3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3은 1 넣었을 때 1 빼기 1 더하기 k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1이니까 k 값은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가장 낮은 값이 가장 낮은 함수값을 가져야 나머지 녀석은 다 함수값이 더 크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대응 관계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1대1 대응에 관한 문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수 전체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 자, x에서 x로의 함수고요. 자, 근데 함수식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0보다 같거나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눴는데 이 녀석이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최소의 자연수 a와 상수 b에 대해서 a 더하기 b를 구하자. 이렇게. 자, 그런 것은 뭐냐? 자, x가 0 이상일 때는 이거, 0보다 작을 때는 이거 그랬죠. 그러니까 0보다 클 때, 작을 때 상황이 좀 다른데, 자, 0보다 클 때는 여기 오른쪽 그래프 그 말이야. 그리고 a 자체는 지금 자연수라 그랬어요. 자연수니까 뭐 1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좀 2보다 큰 수라고 좀 생각한다면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좀 양수 형태죠. 얘는 기본적으로 뭐 자연수니까 양수겠지. 양수인데 이 녀석은 또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말이야. 자, 이럴 때 저 녀석이 1대1 대응이 된다 그랬는데 0보다 클 때는 요거, 자 0보다 작을 때는 요거네. 요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양수잖아요. 그럼 일자함수도 기본적으로 양수인 모양의 그래프지. 기울기가. 이게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이야기인데, 그리고 x가 0일 때, 자 0일 때부터 뭐 0일 때는 0 집어넣으면 뭐야? y값 1이죠. 이게 0,1을 또 지나는 녀석이지. 자, 여기를 지나는 그래프예요. 근데 0보다 왼쪽의 그래프는 기울기는 양수라는 걸 알고 자연수니까 a가. 자, 양수인데 y좌표는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0보다 작을 때니까 이렇게 어떻게 가야 돼. 그리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가거나 어떻게 가겠죠. 0보다 클 때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0보다 작을 때가 이렇게 간다면 0보다 클 때는 자,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면 여기도 양수가 돼야 증가가 되든지 하겠지.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증가하는 함수이거나 감소 함수가 돼야 된다 했어요. 올라만 가거나 내려만 가거나. 근데 0보다 작은 쪽이 이게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럼 0보다 큰 쪽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보다 큰 쪽에서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서 대충 이렇게 가는 어떤 그래프다 그 말이에요. 0보다 작은 쪽은 뭐 이렇게 간다 그 말이고. 자, 너무 일직선처럼 보이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계속 올라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그러면 a, b 값은 무엇이냐 그 말인데, 우리가 0보다 작을 때 식을 볼 때 만약에 이 그래프가 저 부분에서 일부분에서 말이죠. 자, 이 녀석은 여기서 이렇게 간 녀석인데 만약에 이 녀석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0보다 왼쪽에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안 만나거나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 그 말이야. 자, 우리가 근데 1대1 대응이다 그 말이. 자, x에서 x로의 함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데 공역도 실수 전체지. 그러면 공역도 실수 전체고 치역도 실수 전체지. 자, 1대1 대응이라 했으니까 치역 자체가 실수 전체가 돼야 돼요. 치역이 공역하고 같아야 되고, 치역이 공역하고 같고 실수 전체가 돼야 돼. 치역 자체가.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가 이게 끊어져 있거나 그러면 여기 간격이 떨어져 있으면 이런데 함수값이 없잖아요. 즉 치역에서 이런 부분이 빠지게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프가 연결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연결이 안 되면 여기서 끊어져 있거나 그러면 치역의 이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모든 실수라는 말에 안 맞아요. 그래서 연결이 돼야 된다 그 말이 이 녀석이 여기를 지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연결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즉 여기에 이 그래프에 이것은 0보다 작은 식이지만 여기다 0 넣었을 때 값이 여기가 돼야만 연결이 된다 그 말이야. 즉 여기가 0일 때 x가 0일 때 그 값이 b죠 지금이 0,b인데 그 녀석이 바로 여기에 연결이 되려면 b가 1이 돼줘야 된다 그 말이 되는 거야. 알겠죠? 왜냐하면 얘가 0,1을 지나기 때문에 얘도 0,1을 지나갈 수 있도록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b가 1이 돼야 된다 그 말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b가 1이 됐고요. 자, 근데 a 값은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우리가 이 녀석이 기울기가 지금 a 더하기 4라서 기울기 a 더하기 4라서 양수입니다. 그러면 얘도 올라가야 된다 그랬지? 얘도 양수가 돼. 만약 얘가 이렇게 된다거나 그러면 상수함수가 돼버리지. 상수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이 녀석보다는 기울기가 커야 돼. 만약 그렇다고 음수가 되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 또 다대일 대응이 돼. 이것도 1대1 함수가 안 된다겠죠. 가로 방향으로 두 군데서 만나면 선을 그었을 때 두 군데서 만나면 다대일 대응이 돼버려요.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도 안 돼. 상수함수가 돼도 안 돼.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야 돼.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증가한다 그 말이 단말로 기울기가 양수다 그 말인 거예요. 기울기가 양수다 그 말은 a-2가 양수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자, a-2가 양수니까 a는 2보다 크다 그 말이 되겠지. 자, a는 2보다 크다인데 최소의 자연수 a 그랬으니까 a 값은 3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최소의 자연수니까. 자, 이러면 되겠다. 그래서 a 더하기 b 그러면 이제 4라고 답을 주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포인트는 0에서 그래프가 연결이 돼야 된다 그 말이. 0에서 연결이 좌우의 그래프가 연결이 돼야 1대1 대응이라는 말에 맞게 된다 그 뜻이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기울기가 이제 둘이 뭐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 얘가 만약에 음수였다면 얘도 음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래프가 계속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자, 1대1 대응 그래프의 성질에 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이 녀석이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라. 단 x는 공집합이 아니다. 자, 이제 여러분 문제가 시험에서 그냥 단골 메뉴인데 자, 어떤 건가 봅시다. 항등함수라는 말 했죠. 자, 항등함수의 내용은 이런 거라 그랬어요. fx는 x 이렇게 될 때, x에 대응하는 값이 x가 될 때, 이럴 때를 항등함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이런 편이라서, 자, x에 대응하는 값이 이거야. x에 대응하는 값이 이건데 이 녀석이 x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이 값이 x가 돼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만족해야 된다 그 뜻이야. 만족해야 된다. 이것은 무슨 방정식처럼 생겼죠. 저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그 뜻이에요. 자, 이거 풀려면 넘겨서 x3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됐죠. 자, 인수분해하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는 0 지금 이 말이고요. 자, 이걸 다시 인수분해하면 얘는 이제 x 그럼 이제 3하고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는 되겠네요. 자, 인수분해까지 하면 이런 모양이고 얘가 0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시키는 녀석은 x는 0, x는 1, x는 마이너스. 자, 3개가 있는 거죠. 자, 즉 x가 0이면 이것이 0 되는 거고 1이면 1 되고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거예요. x값, 저것을 만족할 수 있는 x값은 지금 세 종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x를 정역으로 하는 함수에서 x를 정역으로 한대요. 그러면 x라는 녀석은 그 말이에요. 자, x의 원소가 x인데 그 x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이것이 x가 되게 하는 그 녀석들은 세 녀석밖에 없는 거예요.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3하고. 그러면 x라는 녀석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이렇게 혼자 있다 그러면 이거 만족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x가 이제 만약에 또 1 이렇게 있다. 이것도 만족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있어도 만족할 수 있겠지. 얘들은 지금 만족한 녀석이라 x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도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이제 원소가 2개일 때는 0하고 1이어도 되고 0하고 마이너스 3이어도 되고 그 다음 1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돼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들은 여기다 넣으면 다 자기 자신이 나오는 녀석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1을 넣으면 1 나오고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니까 얘들은 다 되는 거예요. x가 또 이렇게 해도 되지. 0, 1, 마이너스 3 이렇게. x가 이걸 이렇게 가져도 되고 이거 혼자씩만 있어도 되고 두 개씩 가져도 되고 이런 뜻이야. x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다 x가 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야. x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집합 x의 개수를 그려. 자, 집합 x는 결국 이것들 그 말. 이것들이면 x가 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야. 저것이 항등함수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녀석들이. 그래서 7개 그래. 근데 그 7개란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자, 0이랑 2라고 마이너스 3, 요 3개. 자, 요 3개로 만드는 부분 집합의 개수. 우리가 집합에서 공부했죠. 자, 부분 집합의 개수가 8개야, 8개. 2의 3제곱개 이걸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 중에서 공집합을 포함한 거니까. x가 공집합은 아니어야 되니까 공집합은 하나 뺐어요. 그래서 7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항등함수가 되다 그 말은 fx가 x가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만족할 수 있는 녀석으로 집합이 구성되어 있으면 항등함수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 가지 함수를 좀 풀어봤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다음 내용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